받은 강사 다나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속담이 좋네요, 그죠? 벚꽃도 피는데 놀러 가시지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처음에 그 말 하신 분 나오세요. 저 뵈려고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장님, 제가 드릴 거는 없고 네, 봄날에 또 상쾌하게 이빨 잘 닦으시라고 이빨 누렇다고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요 강단에 치약도 있고 에너지 보스틱도 있어요. 강의 중에 누가 주무시면 에너지 보스틱을 드릴 거고 누가 좀 약간 집중을 좀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화한 치약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면 나도 모르게 졸았구나, 나도 모르게 지금 호흡을 안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어때요? 예쁩니다. 회사에서 찍어줬어요.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저는 포라이프에서 몸을 담은 지 아까 소개하신 박유진 사장님의 말씀대로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됐고 이 회사의 중간 직급 정도의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에 있고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일단은 제가 너무 건강해졌고 제 주위 분들이 또 덩달아서 건강해졌다는 거, 그게 가장 저의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 입으로 효과음을 좀 넣을게요. 와우 와우 와우. 제가 저희 딸아이를 임신해가지고 만삭 때의 모습이에요. 내가 없는데. 배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 몸무게가 한 72kg 정도. 막달을 앞두고 한 2달 사이에 몸무게가 한 12kg 정도가 확 불어버리더라고요. 몸무게가 갑자기 그렇게 들기 시작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했을 때는 그냥 임신해서 막달이니까 힘들어서 그렇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첫아이를 출산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되는 불면증, 또 좀 심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찾은 병원에서 제가 판정받은 병명이 뇌졸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뇌졸중 판정받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저 말고는 전부 70대, 80대 어르신분들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많이 울었고 정말 내 건강을 내가 왜 이렇게 조금 등한시하면서 살았을까 하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건강식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병원약을 한 6개월 정도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요. 선생님, 소화제가 추가됐어요. 선생님 피곤해요. 간약이 추가가 됐어요. 선생님 소변이 좀 이상하게 나와요. 신장약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좀 내 몸을 스스로 좀 찾아보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건강식품을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녔고, 이 포라이프를 만나게 된 것은 여기 맨 앞줄에 앉아 계시는 김미수 사장님의 권유로 제 병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먹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잠을 좀 자고 싶고 또 너무 심한 변비로부터 좀 탈출하고 싶다라는 정말 조그만한 소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먹었는데 변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잠이 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장님, 너무 궁금해요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나도 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우리 좀 알아보러 가요. 이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찾은 곳이 이 창원센터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 여기를 오시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에게 아주 이 포라이프만의 특별한 물질을 소개받고 그날 완전 좀 소신발로 얘기하면 뻑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너무 특이하다. 나 좀 이 회사에서 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날 바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해독도 하고 제 건강을 챙기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께 감히 제가 강의를 하는 사람에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괜찮나요? 포라이프는 건강하고 기분 좋은 만남이에요. 여기 오신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굉장히 기분 좋은 만남을 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우울해 보이시네요. 좀 웃으세요. 저분에게 제가 에너지 보스틱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너무 안 우셔가지고 제가 요거 에너지 보스틱 한 잔 기분 좋게 타주시고 웃으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분
기분 좋은 만남이 되시는 시간이 되실 거고, 포라이프는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20년 동안 면역과 건강을 연구해온 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두 번째 직급인 PD라는 직급을 3번 이상 달성을 하고 본사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를 한 10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그때 이 본사를 딱 내려가지고 버스를 내리고 제가 한번 딱 둘러본 결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청정한 하늘에서 이런 땅에서 나온 건강식품이라면 정말 내가 믿고 먹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죠. 근데 거기 유타 지역은 어떤 색깔이냐면 이 치아 케이스와 같은 색깔입니다. 딱 이런 색깔이에요, 하늘색이. 그래서 면역을 20년 동안 연구를 해왔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죠. 텔레비 틀면 해독해야 된다. 면역이 문제다. 그런 얘기를 20년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 회사가 너무 빨리 선구자처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나 포라이프라는 회사는 처음 들어봤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기회라는 얘기를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포라이프는 많은 영양 전문가와 과학자분들이 이런 자문위원들로 계세요. 이분들이 매년 새로운 논문들을 발표를 하시고 매년 또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시는데 아주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는 김장할 때 배추를 절여서 김장하신다는 분 계세요? 네. 절여서 김장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절인 배추 사다가 김장한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엄마 집에서 얻어먹습니다. 저도. 근데 보통 지금 보게 되시면 절여놓은 배추를 사오거나 아니면 나는 우리 집 앞 밭에다가 배추를 심어놓고 그거를 캐가지고 김장을 한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진짜입니까? 축하드립니다. 이 회사는 제조부터 유통, 그 다음에 이 만드는 과정까지 전부 다 올인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강식품 회사들을 보면 OEM 방식들을 많이 이용들을 하죠. 만들어 놓은 영양제를 들고 와서 유통만 하는 회사. 하지만 저희는 김장과 비교를 하자면 밭에서 배추를 만들어서 그거를 캐서 또 정갈하게 염장을 해서 그 다음에 김장까지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제조를 하는 과정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군요. 네. Respond. Remember, your immune system is an intricate network throughout your body that protects with fine-tuned precision. It works har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o keep you healthy. It never sleeps. It never takes a day off. That's why For Life has spent the past 20 years creating products that give your immune system the exceptional support it deserves. Decades of experience and awards have proven For Life Transfer Factor as the pinnacle of immune system support. With elite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patented methods and formulas, For Life guarantees exclusive top-quality supplements to help you enjoy life to the fullest. For Life has harnessed nature's wisdom with transfer factors to become the immune system company. This is an immune system revolution. Will you be a part of it? 네, 지금 폴라이프가 어떻게 해서 이제 면역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에서 이제 동영상이 나왔고 아마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GMP라는 우수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들을 똑같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GMP라는 요 기관을 인정하는 기관이 NSF라는 기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GMP라는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에서는 어떤 식품으로 분류를 하냐면 불량식품으로 간주를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은 건강식품 회사가 이렇게 의약품의 기준까지 따져가면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폴라이프가 가진 특별한 면역에 대한 정보 전달 인자 때문에 많은 희귀병 환자라든가 난치병 환자들이 이 물질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회사는 굳이 그냥 지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코셔마크 혹시 나는 이 회사 와서 처음 들었다 아니면 난 그 전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이 회사 왔어. 와서 하셨죠? 저도 이 회사 와서 코셔마크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희 나라 사람들은 어떤 마크를 제일 잘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가서 코셔마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데만 해도 한 3, 40분이 걸려요. 근데 시간 설명을 하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뭐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거지. 종교랑 관계가 있는 거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과정들을 진행하는 코치 과정에 있을 때 한 분이 공항에 이렇게 음식 그거를 만드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라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코셔마크를 받은 이 음식을 1등석에 계신 분만 드실 수가 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직접 뜯지 않는 이상 승무원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음식 개봉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코셔마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병원약은 시큰 드시는데 이 제품을 세상에 2알이나 3알 정도 드시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아이가 먹어도 괜찮아요. 또 어떤 질문 받으세요? 임산부가 먹어도 돼요. 노약자가 먹어도 돼요.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코셔마크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다면 사실 그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코셔마크는 무독성, 무화학, 무농약일 때 이 3가지가 기준으로 돼서 전혀 척결하고 독성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마크라는 걸 알고 계신다면 사실은 앞서 했던 그런 질문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폴라이프는 PDR이라고 해서 혹시 병원 가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서랍 옆에 보면 책장에 두꺼운 책자로 제가 무슨 병증인데 어떤 걸 좀 먹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의사분이 꺼내셔가지고 이렇게 찾습니다. 의사가 보는 약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2003년 이후부터 18개 정도의 제품군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효능과 안정성이 인정이 되어 있냐면 면역에 대한 정보가 이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NK 활동성이 증가한다. NK 활동성은 어떤 거죠? 면역에 대한 활동성이죠. 그래서 NK세포라는 것은 우리가 암세포가 있을 때 굉장히 빠르게 암세포를 균식하는 그 활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면역에 대한 진행이 있어서 면역에 대한 굉장한 활성도를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IgA라는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생물학적 나이가 굉장히 젊어진다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젊어지고 싶다라고 하면 트랜스크 팩터라는 특별한 물질을 꼭 먹는 것이 좋겠죠. 주사요법과 경구복용과는 효능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트랜스퍼 팩터라는 이 특별한 물질은 주사요법으로 미국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주사요법에서 오는 한계점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성인데 이 트랜스펙터를 발견한 이래 67년간 단 한 건의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주의를 하시고 보셔야 될 점들이고요. 보충제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의 병의원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눈치가 있다면 이게 건강식품이 아니고 어떤 약제로서에도 효능이 굉장히 다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이것 때문이거든요. 트랜스펙터라는 물질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다른 회사에도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였다면 사실은 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 먹으면 되죠. 근데 이 회사에서 특허를 받은 게 저희가 이제 초유와 난황으로부터 추출한 이 트랜스펙터에 대한 기술력의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특허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천연제품공급협회 코셔마크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점이 천연제품공급협회라는 것은 그 천연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그 회사들만의 모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협회라고 보시면 되고 잉크 500지라고 하는 경제잡지 미국의 전주에서 이 잡지를 봅니다. 여기에 우수한 회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폴라이프는 사실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파란불을 켜고 싶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굉장히 잘 오신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지금 빨간 자켓을 입으신 저희 양아 사장님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건강하게 보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자, 한국은 지금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있어요. 라돈. 저희 시어른씨께서 저기 감정시장 앞에 그 더샵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 창원에서 조금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셨는데 이 아파트에 대한 뉴스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나온 거죠. 라돈이 검출이 됐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라돈 검출 기계를 사셔가지고 라돈 검출을 하고 난리가 나셨는데 이미 입주해서 2년 이상 사셨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죠. 그래서 화장실의 그 대리석 위쪽으로 라돈이 어느 정도 검출이 됐다라고 해서 뉴스 전파를 탔는데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라돈 검출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사를 왔고 너무 오래 살았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해놓으신 방법이 비닐을 이렇게 씌워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비닐을 씌워 놓으시고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셨던 거죠. 거기에 대한 사람의 인지는 2주가 채 안 갑니다. 2주 동안은 그 비닐을 싸놓고 그 근처에도 안 가셨어요. 2년 동안 그 대리석 위에 항상 칫솔을 올려놓으셨거든요. 근데 사람의 인식은 정말 2주를 안 가더라고요. 2주 뒤에 벌써 제가 시댁 갔을 때는 비닐이 다 뜯겨져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칫솔은 그 위에 얹어져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한번 이렇게 뉴스에 나오면 그때뿐이에요. 하지만 라돈이라는 게 사실 집에 그 대리석에만 있을까요? 네. 한국의 라돈은 토양 속에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2위 정도의 라돈 검출이 있고 그 토양에 있는 라돈이 어떻게 저희한테 위해하게 다가오냐면 건축물의 그 갈라진 외관 틈 사이로 혹은 배관 쪽을 타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저희가 눈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나 라돈이다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올까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매트리스. 저희 애가 이 매트리스 위에서 잤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애가 태어나서 굉장히 잦은 감기를 하고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 너무 소름이 끼쳤었어요. 우리는 사실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도 두렵죠. 제가 아까 무슨 환자라고 그랬죠? 저 사실 집안에만 있어야 돼요. 나와서 요즘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근데 이 미세먼지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나요? 지금 뿌옇게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거 말고는 내 코 안으로, 내 폐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폐포에서 걸러져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머리카락의 한 30분의 1이라고 하면 얼마나 작은 건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들어오는 즉시 저희의 뇌와 심장기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유발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가도 대부분은 소변과 땀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크기가 정말 작은 초미세먼지는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뿌연 하늘, 금세 목이 아파옵니다.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줘 보지만 안심이 안 됩니다. 눈부터 요즘에 아프고 그 다음에 기관지 애들도 지금 안과 들렸다가 이비인후과 들렸다가 그 일상의 그 코스가 됐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크기지만 초미세먼지는 2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쉽게 몸에 파고들어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1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36%나 높아질 정도입니다. WHO 국제암령부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6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의 자살률이 4배 이상 높았습니다. 미세먼지가 뇌에 염증을 일으켜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뇌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뇌도 이제 직접적인 그런 산화선상이라든지 염증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들어갈 때는 옷이나 머리카락을 꼼꼼하게 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마스크하고 오늘 나오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마스크 해본 적 없어요. 너무 깜깜해서. 집에 들어가서 머리라도 터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자살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저희 대전에서 온 박희진 사장님 자살까지 겁이 납니다. 술이라도 많이 드시길.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비단, 미세먼지, 라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슈화되고 막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하니까 아 그래 그런갑다 안 좋은갑다 그러면서 공기청정기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집에 방방마다 다 틀어놓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환경 호르몬은 사실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오늘 아침에 편의점이라도 가서 계산하고 영수증 받으면 그 영수증 안에도 독성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임산부 유산 방지제라든가 일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다양하게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생리대를 한번 제가 늘상 쓰던 거를 썼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썼는데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왜 이러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좀 불규칙한 편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뉴스에 어느 날 나오는 거예요. 릴리앙이라는 생리대가 발암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생리대를 실제로 썼던 20, 30대 여성들이 저처럼 생리를 안 했던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 화장실로 뛰어가가지고 그걸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면서도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생리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쓰는 기저귀 그 다음에 뭐 물티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물티슈 안에 너무 많은 이제 그런 방부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애기 엄마들이 집에 요즘에 걸레놓고 쓰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전부 뭐 풀으면 물티슈 착착착 뽑아가지고 닦고 또 애기들 또 응가라도 하면 그거 착착착 뽑아가지고 엉덩이 다 닦고 굉장히 손쉬운 사회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도 우리는 다 독소에 노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만지고 냄새 맡고 또 누워서 자고 이런 것들도 문제기는 하지만 우리가 입안으로 넣는 식사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점심 한 끼 나는 정말 잘 챙겨가지고 먹는다. 잘 없으시죠? 이지데스 말고 해. 식사. 비빔밥. 근데 저는 저희 딸한테도 제가 정말 집에서 잘 해주고 싶은데도 맨날 해주는 게 뭐냐면 계란 반숙으로 딱 구워서 조선 간장 넣어서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비벼주면서 집밥처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물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도 맞벌이를 하는 여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애들 챙기고 그때부터 반찬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대충 한 끼 때우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게 휴롬 같은 거 생갈죽수 착즙해가지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과일 믿고 먹을 수 있을까요? 과일 착즙할 때 정말 나는 깨끗하게 녹는 한 방울도 없이 닦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저 그래서 안 해먹습니다. 난 커피 너무 좋아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손을 들 수가 없는 게 얘 때문에 거의 커피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커피 많이 드시죠.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 이제 애기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침에 애기들 어떻게 밥 먹여서 보내요라고 물어보면 우유에다가 이 시리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이 시리얼이 무슨 덩어리죠? 설탕 덩어리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는 애 잘 챙겨서 먹여서 보낸다라는 게 설탕 덩어리 먹여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애들 좋아하는 요구르트 환장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저희 제품 가지고 해독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분은 3, 4일이 지나도 괜찮아요, 할만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한 이틀 전부터 밥하고 김치가 먹고 싶어서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대부분 뭐다? 탄수화물 중독. 이런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맨날 피곤하다, 잠 없다, 그 다음에 좀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옛날에는 못 먹어서 병이었지만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다. 그래서 식사가 가장 문제고
사실은 우리가 고유의 면역력을 다 가지고 있죠. 우리 몸 안에는 사실은 나를 지켜주는 의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의사를 우리가 명명하기로는 면역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사를 침범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염분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고 말씀드린 탄수화물이라든가 화학 첨가물, 가공식품 뭐 우리가 맛집이라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가서 딱 먹어보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해독을 한 2, 3일 진행하거나 3, 4일 진행하고 그 집을 다시 방문을 했어요. 딱 먹으면 혀끝에서 찌릿찌릿합니다.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들어갔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다. 맛집은 조미료 맛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점 하시는 분 없으시지? 네, 현대인들은 10명 중 8명은 나트륨 과잉입니다. 나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항상 마시고 있었다. 오, 훌륭하십니다. 이주모 사장님 손 내리세요. 나는 여기에 창원센터에 오기 전에 물 8잔을 마시고 있었다. 와, 멋지십니다. 저는 사실 여기 와가지고 이런 교육을 듣기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을. 근데 보통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은 목이 마른 걸 잘 못 느끼세요. 근데 드시던 분들은 목이 말라요. 저도 지금 목이 굉장히 말라요. 물 한 잔 먹어볼게요. 자, 같이 물 한 잔들 다 드세요. 나는 과일을 형형색색깔로 다 사가지고 매일매일 한 쪽씩 편하게 먹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잘 없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때 과일하고 뭐 다른 건 안 먹는데 고기는 진짜 많이 먹는다 하시는 분 있으시죠? 네. 저도 어제 삼겹살 먹었어요. 먹었는데 저희는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네, 현대인들은 사실은 토양이 오염되고 계속되는 경작으로 땅에는 영양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이 농작물들도 영양결핍이에요. 이 영양결핍이 된 야채, 채소 등을 먹는 우리 아이들도 영양결핍이에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지금 즐겨 먹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패스트푸드. 네. 근데 맥도날드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애기 엄마들이 유치원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와서 마치는 시간에 앉혀놓고 햄버거를 막 먹여요. 안 먹는다고 또 승을 내요. 그다음에 또 포테이토 그 기름 덩어리를 또 이렇게 케첩을 야무치게 찍어가지고 애를 먹여요.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3살, 4살 애들한테 콜라를 먹여요. 제가 한 번은 너무 놀래가지고 애한테 콜라를 왜 먹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걸 먹어야 애가 깨우네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하고 있는 본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양 파괴된 음식들 그냥 손쉽게 먹으면 바로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오는 고열량의 음식들에 길들여진 우리들이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신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 결핍이 된 음식물들, 그 다음에 고열량의 굉장히 쓰레기 정크푸드 음식을 먹으면 몸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들이 발생이 돼요.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면 우리 몸 안에 염증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양 불균형의 이런 염증들로 인해서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만이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체지방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세요. 근데 이 체지방은 또 어떤 걸 꽉 잡고 있다? 네, 맞아요. 내 몸 안에 독소를 꽉 쥐고 있어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비만이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을 가지고 계신 한 50대, 60대, 그 다음에 이런 어머님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라고 하나요? 살 좀 빼세요, 어머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분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살 어떻게 빼야 되는지.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식사량 줄이고 하루에 걷기 운동 2시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연골이 다 달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 어머니 그렇게 운동하시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비만이 오고 염증이 계속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아까 의사, 면역이 저하가 됩니다. 이 아이가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있죠. 뭐 때문에 깜짝 놀랬나요? 네, 피부 질환도 있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집중력도 저하가 되고 또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소리를 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유치원에 이제 학부모들하고 조금 이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친분이 생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3명의 엄마랑 친해졌어요.
근데 이 3명의 집에 모든 아이들이 이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프라이프 합니다. 저는 면역 전문 뭐 이겁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카톡의 창에 보면 면역 전문 회사 프라이프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면 뭐라 할까봐 저한테 뭐 물어봤을까요? 살아야 할까봐. 근데 이분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명의 엄마 중에 1명의 엄마는 딸아이도 이런 피부 질환인데 본인은 손등하고 이 손바닥이 거의 괴사 직전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식습관을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니까 애하고 항상 나가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편의점을 들립니다. 거기에서 라면 한 그릇을 먹어요. 먹고 나와가지고 또 실컷 놀다가 또 나와가지고 햄버거 집에 갑니다. 햄버거를 먹고 또 오다가 과자 하나 지어주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이제 대충 김에 싸서 한 끼 땡. 영양이 있나요? 정크푸드죠. 근데 이 집 아이가 피부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아이가 피부가 이제 안 좋아지는 경로가 사실은 굉장히 잦은 감기를 했어요. 폐렴과 퇴원을 계속 입퇴원을 했는데 이 아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맞은 게 항생제,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피부에 이렇게 올라와서 피부과를 찾았는데 피부과에서도 주는 게 항히스타민제, 그 다음에 항생제.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부 질환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인지를 좀 많이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병의 그러니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있고 각종 염증에 있고 그 다음에 아토피로 가고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루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면역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부터 제가 트랜스펙터 특별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면역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면역에 대한 발견은 1796년도에 최초로 발견이 됐어요. 그 뒤에 쇼드 로렌스라는 박사님이 1949년도에 결핵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이 면역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결핵 환자 2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낫고 한 분은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은 사람의 피 속에는 뭔가 특별한 면역에 대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피를 뽑아서 혈청기를 돌려서 낫지 않는 사람에게 주사요법을 했더니 세상에 나와버린 거예요. 아, 면역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쭉 세월이 흘러서 이제 또 한번 이 윌리엄스 주니어 박사라는 분이 살펴보니까 피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초유에서도 이 면역에 대한 정보가 전달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들이 아기 낳고 나면 항상 하는 말 있죠. 젖이 터져도 초유를 먹여라. 그래서 저도 초유를 먹여봤는데 제 초유는 안 주는 게 나을 뻔한 초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좀 약간 후회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초유, 제가 30살 때 아기를 낳았으면 제가 30살 때 겪었던 모든 면역에 대한 정보, 저는 대상포진도 알았었고 감기도 알았었고 또 뇌졸중 환자였죠. 그런 면역에 대한 정보가 초유를 통해서 아이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아이가 1년 동안 근근히 살아가다가 이제 조금씩 질병에 노출되면서 스스로 병을 이겨내 가면서 이제 한 채를 만드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서 엄마한테 받는 초유에서만 이 면역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진짜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을 조금 올려준다라고 하면 막 눈이 번쩍해가지고 노니가루도 드시고 홍삼도 드시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발견을 한 거예요. 소의 초유하고 계란의 노른자에도 이 동물들이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면역에 대한 정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사실 소하고 닭이 저희보다 훨씬 더 더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죠. 얘네들이 겪은 면역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면역에 이 동물들이 자기 새끼들한테 주려고 했던 면역에 대한 정보, 요것만 뽑아내는 기술력을 가진 게 이 회사의 특허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창립자 부부가 자기 사비 500억을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진짜 제일 좋은 면역물질 만들어 드릴 테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저한테 주실 겁니까? 네. 보통 안 주겠죠? 저는 제 주머니에서 100만 원 나가면서까지 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이 연구를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 사비를 500억을 들여서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을 만든 이 부부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트랜스펙터는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렇게 나가서 필드에서도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 집에 비타민 천장에 쌓였어요. 저 식탁에 굴러다니는 거 안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트랜스펙터는 비타민도 아니고 미네랄도 아니고 허브도 아니에요. 면역 정보를 전달해주는 면역 전달 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K세포 활성도를 굉장히 높이고 면역의 균형을 맞춰주는 면역의 IQ를 가지고 있는 펩타이드로 된 면역 정보 전달 인자라고 확실하게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성공하시는 거예요. 면역체계 불균형으로 오는 질병들 굉장히 많죠. 아까 얘기 드렸던 새 집의 아기들이 전부 다 뭘 먹고 있을까요? 홍이장군. 홍이장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면역을 해도 조금 올리겠죠. 설탕 덩어리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아이들은 면역의 과잉 증상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들의 전체적인 반응은 뭐였냐면 면역이 높으면 좋죠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한 게 좋은 게 아니고 한 균형을 맞추는 게 좋죠. 그래서 알레르기도 있으면서 암 환자이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암 환자가 당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슬픈데 류마티스도 있어요. 이런 분은 실제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홍삼을 먹는다, 논이를 먹는다, 해결이 될까요? 네. 면역은 항상 지금 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된 면역, 그 다음에 과소된 반응, 그 다음에 면역이 아예 이제 IQ를 잃어버리고 내 면역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이 질병들까지 다 케어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다? 요수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원하는 반응이 아닌데 한 번 더. 트랜스펙터. 예, 우리 윤호사님 진짜. 예. 네, 트랜스펙터죠.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면역에 대한 질병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냥 암 환자고 그냥 좀 감기 잘 걸리고 이 정도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는 이 면역 정보 전달 일자를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스펙터는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감염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적군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했을 때 바로 행동력에 옮겨야 되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인지는 아는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나요. 앉아가지고 도둑 잡아라 하면 이 도둑이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랜스펙터는 반응도 빨라요. 딱 들어왔는데 도둑이 들어왔어. 이놈 시끼 해서 방망이로 도둑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이 도둑의 얼굴을 기억해놨다가 이 도둑이 들어왔을 때 또 바르게 대처하는 거. 이게 트랜스펙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트랜스펙터로 달라진 몇몇 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분의 모친이 오늘 오시길 했는데 모친이 안 오셨어요. 자, 이 아이는 6개월 된 저희 조카예요. 조카인데 처음에 사실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 아이의 얼굴을 처음 딱 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피부 질환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태어난 아이의 엄마에게 그 얘기를 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미 벌써 콧물 감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고 피부는 울긋불긋하고 아니나 다를까 6개월이 지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모친이 약간 성격이 좀 다이나믹하세요. 어떡해 우리 애가 성적병원에 갔는데 아토피래 라고 했어요. 저는 어서 당당하게 얘기했죠. 트랜스펙터 먹여. 그래서 들어가서 보름 만에 피부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보니까 그나마 3, 4세 된 애들이 얘보다 좀 더 오래 살았죠. 시일이 더 걸려요. 근데 지금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팩터가 들어가서 하는 활동성이 훨씬 더 빨랐어요. 속도가. 그래서 보름 만에 이렇게 뽀얀 피부로 변한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스테로이드 젤을 병원에서 받아와서 썼을 때 공포스러웠대요. 왜냐하면 두드러기가 올라온 자리에 발랐는데 바로 깨끗해져 버리니까 그게 더 공포스러웠대요. 근데 팩터를 썼을 때
뭔가 울긋불긋하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뭔가 좀 먼지를 맞고 이런 날은 다시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이거를 계속 그래프처럼 반복하다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희 딸아이예요. 항생제를 달고 있었어요. 제가 이때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애가 아프면 열이 빨리 떨어져야지 제가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선생님한테 항생제 찔러주세요. 너무 무식하죠. 아까 햄버거 먹이는 엄마랑 제가 뭐가